이름 없는 자들의 도시 주제 사람하고 지음. 삶과 죽음의 진실을 밝힐 단 하나의 이름을 찾아서 한 여인에 대한 추억 속에 발견되는 존재와 부재. 섬세한 심리 묘사가 돋보이는 주제 사람하고식 메타포의 백미. 오 하나님, 제가 만일 저 책장 속에 보관되어 있는 100명 중에 하나, 아니 그보다 덜 유명한 5명의 후보 중 한 사람이기만 해도 이런 수집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왜 갑자기 저 알지도 못하는 여자의 기록부를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중요한 것처럼 바라보고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주제 사람하고의 대표작 눈먼 자들의 도시 후속작입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처럼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까먹었다거나 사라지는 현상을 예측하는 분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전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작품 이름 없는 자들의 도시에서 주제 사람하고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은 어쩌면 저를 포함한 여러분을 지칭하는 표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품 이름 없는 자들의 도시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주제씨는 떨리는 가슴과 흥분된 마음으로 마침내 최초로 금지된 문을 열었다. 마치 어떤 신의 무덤이라도 발견한 듯 오한과 불안이 그를 입구에서 얼어붙게 하였다. 서류로 가득한 책장들이 까마득히 높은 천장을 뚫고 시커먼 하늘로 치솟은 듯 보였고, 과감하게 책상 사이를 돌아들어가 산자의 서류들이 길게 보관되어 있는 접수대로 다가가서 재빠르게 추기경의 양력 파일을 찾아내었고, 운 좋게도 개인 신상기록부도 그다지 멀지 않은 책장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가족과 친한 친구를 빼고 만약 여러분이 사망을 하거나 실종되었다고 한다면 몇 사람이나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작품은 개인적으로 아베코보의 실종 3부작, 모래의 여자, 타인의 얼굴, 불타버린 지도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이름 없는 자들의 도시는 중앙등기소의 보조서기원으로 근무하는 50대 독신 남자 주제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무신론자인 저자 사람하고는 모든 작품에서 창조주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오 하나님, 저는 그저 사무보조원일 뿐입니다. 50이 되도록 정식 직원도 못된 보조원일 따름입니다. 제가 만일 저 책장 속에 보관되어 있는 100명 중에 하나, 아니 그보다 덜 유명한 5명의 후보자 중 한 사람이기만 해도 이런 수집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왜 갑자기 저 알지도 못하는 여자의 기록부를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중요한 것처럼 바라보고 있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죠. 공무원 고위직이나 대기업 임원 정도만 되어도 자신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착각하며 삽니다. 작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중앙등기소 소장이 그저 이름 없는 소장으로만 표현되는 것만 보아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현실에서도 대다수 사람들은 구청장이나 경찰서장 이름도 잘 모릅니다. 일이나 업무 때문에 혹은 고발을 위해 이름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작품에서 보조서기원 주제씨가 미지의 여자에 대한 사건 때문에 그녀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찾아 헤맸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과 달리 대다수 정치인과 공직자는 자신의 이름을 많은 사람이 알 거라고 단단히 착각하며 삽니다. 다음날 아침 그 집을 찾아갔지만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건물의 다른 이웃들에게 사라진 소녀를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기 위해 계단을 오르진 않기로 하였다. 대답이란 주로 모른다거나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해했다. 사람들이란 수시로 왔다간 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가족을 기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안다고 말하리란 것은 그에게 부질없는 기대일 뿐이었고, 게다가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었다. 25년간을 일해오면서 수없이 많은 기록부들을 이곳에서 죽은 자들의 서류장으로 옮겼었지만 한 번도 예외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눈앞에 드러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마 부주의한 동료가 잘못 꽂아놓았을 거야. 몇 장 더 앞이나 뒤에 있을 거야. 그러나 주제씨의 기대는 부질없는 것이었다. 결코 수세기 동안 중앙등기소에서 기록부가 잘못 꽂혀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유일한 가능성은 그 여자가 살아있는 경우라면, 진정 유일한 가능성은 어떤 새로운 사실을 기입하기 위해서 동료들 중 하나가 그 기록부를 꺼내갔을지도 모른다는 것뿐이었다. 혹시 재혼을 했을지도 모르지. 주제씨는 생각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를 혼란케 했던 예기치 못했던 순간을 진정시키고 그가 작성했던 기록부를 제 위치에 꽂아두곤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자리로 돌아왔다. 혹시 그녀의 기록을 가지고 있느냐고 동료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고 일하고 있는 옆에 다가가서 그것이 있는지 훔쳐볼 수도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누군가 서류상에 그 기록부를 다시 가져다 놓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시간을 흘러 아침은 그 자리를 오후에 넘겨주었고 주제 씨는 점심도 먹을 수가 없었다. 또다시 목구멍에 무엇인가 꽉 막힌 느낌이었다. 초조함과 고통으로. 그러나 하루 종일 그 누구도 그 서류장을 열지 않았고 어떤 기록부도 다시 그곳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 미지의 여자는 죽었다. 작품 이름 없는 자들의 도시에서 주인공 주제 씨 이외에는 모든 등장인물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소장, 의사, 간호사, 3층 여자, 1층 노부인 그런 식입니다. 심지어 미지의 여자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타인에게 이름 대신 팀장, 선생님, 아빠라는 대명사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완벽하게 이름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부인은 나에게 물었다. 그녀의 부모나 전 남편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무엇 때문에요? 그녀가 어떻게 살았었고 무엇을 했었는지 조금이라도 알아보기 위해서요. 아마도 전 남편은 얘기하고 싶어 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미 다 지나간 과거사니까. 그렇지만 부모들은요. 틀림없이 그녀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비록 그녀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는 언제나 자식들을 잊지 못하니까. 이름 없는 자들의 도시를 읽다 보면 다른 측면에서 삶의 가치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유명인이든 이름 없는 사람이든 숨이 멎으면 사망 기록부를 더 이상 찾지 않듯이 모두로부터 잊혀간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가족과 일부 친구의 기억에만 흔적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지하고 이름 없는 인간들은 죽음에 이르면 후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묘비를 세우고 작지만 반영구적인 땅을 요구합니다. 죽어서도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 욕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국이라는 도박을 위해 후손이 살아가야 할 땅을 빼앗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전한 나라에서는 묘지는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생각 같은 이렇게 엄청난 공간을 차지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삶이 영원하지 않은데 죽음이 영원한 것이라는 따위의 생각들은 그 결과는 자명한 것이었다. 행렬은 더욱 빈번해졌고 시신들은 공동묘지에 더 이상 묻힐 곳을 찾지 못하고 64방으로 뻗어있는 문어의 어느 한 다리에 자리를 마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사후에도 이름과 흔적을 남기려는 자들이야말로 무지하거나 이기적이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닐까요? 구원과 효라는 종교적 합의를 창조함으로써 영구적으로 후손들의 터전을 강탈해버립니다. 그렇게 이름 없는 자들의 도시 공동묘지는 지구 이곳저곳에 흉물로 남아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작품 이름 없는 자들의 도시에도 반전이라 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주세 씨는 추위에 떨며 밤을 보냈다. 여기 있다 라는 허망한 말을 토해내고 난 후 그는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그 미지의 여자를, 아니 정확히 말해 그녀가 잠들어 있는 곳을 찾아낸 것이었다. 그가 이곳에 온 것은 단지 1층 집의 노부인의 집을 방문했던 것이나 학교에 잠입했던 것이나 이것저것들을 물어보려 약국을 찾아갔던 것이나 죽은 자들의 기록부를 보관하고 있는 등기소를 둘러보았던 것과 별다를 게 없는 그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다. 그는 중앙 공동묘지를 가로지르는 긴 여정 동안 시간, 시대, 왕조와 왕국, 제국, 공화국과 전쟁, 전염병과 가장 오래전에 죽었던 자부터 최근에 자살한 이 미지의 여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의 시간을 지나왔다. 그것을 통해 주제 씨는 죽은 자들에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울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캔디맨이었습니다. 다음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